인터넷 보면 재밌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말해도 되는 거지, 이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조용필 팬 토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 차 조용필 팬 팬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차 조용필 팬 곰돌이입니다. (2013년에) 19집 앨범이 나왔을 때 그 발매일에 노래를 다 들었어요. 사실 그때 들을 때는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못했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모 음악 채널에서 그 19집 발매일 기념으로 이제 예전 그분의 콘서트 영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90년대 후반의 어떤 콘서트였는데, 그 콘서트 영상 속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 콘서트 영상 어디서 다시 볼 수 있지? 찾다가 그 영상은 못 찾고 자꾸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서서히 입덕을 하게 된 그렇습니다. 대학생 때 이제 컴퓨터를 밤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옆에 소리를 켜놓으려고 TV 채널을 돌리는데, 어느 연애 정보 프로그램에서 이제 유영석 씨랑 K1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기억나네. 노래들을 막 하는데 낯이 익은 멜로디였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이제 환갑을 맞이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음악적 발자취들을 이렇게 짚어주는 거였거든요. 약간 특집식으로. 그걸 보면서 딱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노래들이 웬만한 것들을 다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지? 신기하다. 이러면서 영상들을 이렇게 하나씩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취향에 맞는 곡들이 되게 많다 해가지고 이제 뭐 팬클럽 같은 데에도 가입하고 하면서 서서히 완전하게 정식으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입문? 입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사이였던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보시던 옛날 잡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조용필이란 이름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잡지에 그 어떤 악보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 제목이 서울 서울 서울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마이크 들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열창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하고 인터넷에 열심히 쳐봤죠. 조용필 쳐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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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듣고 있었던 게 출발이었고, 뒤에서 그런 제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씩 웃으시면서 저한테 바깥에서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조용필 테이프를 2개를 사오시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는 뭐 킬리만자로 표본 들어있는 8집이었고, 또 하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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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는 첫 번째 베스트 앨범이었어요. 그게 제가 조용필 입덕을 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19집 바운스란 노래가 모든 세대들을 관통해서 히트를 많이 쳤잖아요. 19집이 2013년에 나왔고 그 앞에 18집이 2003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격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팬클럽에서도 그 당시 저는 팬클럽에 있었으니까 정말 벼르고 있었죠. 야, 이거 새 앨범 나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엄청난 서포트를 해주겠다 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의지가 있었던 상황에 바운스란 노래가 전 세대를 관통해서 터지니까 팬클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10대, 20대 친구들이 팬클럽에 유례 없을 정도로 막 몰려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규 회원들이 가입 인사는 하는데 활동을 잘 안 해. 아무래도 약간 여러 이유로 부담감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게시판에서 나오던 목소리 중에 하나가 이 흩어져 있는 10대, 20대 팬들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우리 조용필님을 서포트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팬클럽 내부에서 아예 10대, 20대 용으로 소모임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소모임을 운영해 나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대이면서 팬클럽 생활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거의 드물었는데 마침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초대장으로 해서 그 작은 소모임이 하나 발족이 됐는데, 그 모임에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이다 보니까 여기 남아있는 두 친구들도 그때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바운스 나오는 그 19집 출범해서 소모임 만들었을 때 그때가 저희가 처음 만난 계기였습니다. 제가 한창 열정이 불타올라서 팬클럽에서 좀 나대던 시기였어요. 막 글도 엄청 쓰고, 그래서 제 아이디가 약간 알려진 시기? 맞다.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 곰 친구가 저한테 맞다. 그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이런 모임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거의 초창기부터 이제 그 모임의 시작을 함께 했죠. 그분이 활동하신 수많은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좀 열심히
이렇게 수집을 많이 했고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 보기에도 사실 너무 많은 양이거든요. 휴덕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곡수도 워낙 많으시고 그러니까 것들을 한 번씩 다 섞어서 랜덤 플레이를 해서 들을 때도 있고 뭔가 좀 새로워요. 앨범 플레이 할 때랑 또 좀 다른 느낌이라서 좀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휴덕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또 사실 선생님이 코로나 때 빼고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잊을만 하면은 이제 다시 콘서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막 플레이리스트를 정리를 해야 되고 55년 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진짜 너무 많아요. 막 개미굴이에요, 개미굴. 이건 뭐 파도 끝이 없어. 저도 아직까지도 다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죠. 휴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약간 소강이었다가 막 폭발했다가 이런 식으로 덕질을 하는 거죠. 옛날 보면 재밌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무드하고집이라던가. 말해도 되는 거지 이거? 아니 근데 뭐 사실인걸. 사실이죠. 그런 희귀 자료들이 사실 기존의 팬분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이 진짜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저는 악기를 예전부터 다뤄왔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콘서트 동영상 찾아보고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는 그 재미로 뭐 휴덕기라면 휴덕기를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콘서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래서 2018년에 콘서트 하신 이후로 22년 12월 전까지 콘서트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정말 말씀하신 대로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코로나 시기에는 정말로 전혀 어떤 활동이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좀 쉽지 않았어요. 사실 너무 많은데 하나만 정말 하나 꼽아야 된다면 13집. 정말 많은 곡이 있으시지만 아마 선생님도 가장 그 노래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거는 정말 우주 최고의 곡이라고 생각하는 꿈이거든요. 워낙 알려진 곡이기도 한데 들을 때마다 좀 새로워요. 그래서 그 꿈이 있는 13집 앨범 가장 좋아하고 앨범 자체가 더 드림스라고 해서 이제 꿈을 소재로 그 앨범 전곡을 다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전곡 작곡을 하셨고 프로듀싱까지 하셨고 뭐 못 들어보신 분들이라도 꼭 한번 전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9집까지 나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반기, 후반기 앨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기와 후반기 하나씩 꼽자면 전반기는 저는 7집 여행을 떠나요가 있는 음반인데요. 그 전에가 약간 좀 장년층한테 어필이 되는 장르의 곡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7집 앨범부터 해가지고 좀 더 밴드 사운드가 풍부해졌어요. 앨범 전체. 원래 기타리스트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런 락커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드러난 앨범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도 밴드 음악을 옛날부터 완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꽂혔었고 후반기에는 저는 12집 앨범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해바라기라는 곡을 되게 좋아해요. 많은 조용필 선생님의 곡들이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사가 되게 좋거든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도 뭐 어떤 프로에서 이제 리메이크 되면서 확 터지긴 했지만 그때도 주목받던 게 가사였고 또 19집에서 또 히트했던 알게 모르게 히트했던 걷고 싶다라는 곡도 가사 때문에 또 많이 돋보였던 거고 해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사를 좀 중시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해가지고 락킹한 사운드에 가사까지 좋으니까 해바라기라는 곡이 좀 많이 끌리더라고요. 정말 한 곡만 고르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고맙게도 전반부 후반부라는 치트키를 마련해줘가지고 저도 이 치트키를 그대로 써먹어보고 싶어요. 전반기에는 조용필 4집에 자존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존심 너무 좋아. 그 노래를 제가 아주 어릴 때 접했거든요. 그때 아버지 차에 제가 조용필 입덕을 막 하고 나서 아버지 차에서 카세트 테이프 막 뒤져보니까 조용필 4집에 초판본이 있는 거예요. 테이프로. 그 귀한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쓱싹 해가지고 제 방에 와서 엄청나게 테이프를 많이 들었는데 그 4집에 마지막 트랙이 민요 메들리예요. 우리나라 민요를 밴드 사운드로 만든 곡인데 그 민요 메들리랑 아까 말한 자존심이란 노래가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고 보니까 이 자존심이란 노래가
드럼 리듬이 국악 리듬을 드럼 리듬으로 변화시킨 굉장히 특이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드럼 리듬에 거의 신기원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듣는 그 연주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평가를 받는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80년대 초중반에 조용필님에게 남아있었던 절절하게 토해내는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베이스 사운드도 현재 위대한 탄생에 있는 베이시스트도 감탄할 정도로 자기가 해도 그런 그루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그루브감이 뛰어난 베이스의 리듬과 그리고 국악을 섞은 드럼 리듬이 함께 합쳐져서, 그리고 파워풀한 보컬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엄청난 파워를 뿜어내는데, 그게 10대 시절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기에는 4집의 자존심을 최고로 꼽고 싶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베스트 앨범 중에 30주년 베스트 앨범이 크게 세 파트로 있었어요. 그 중에 파트 2의 CD1에 있는 여와남이란 노래를 저는 고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와남은 원래 3집에 있던 노래거든요. 80년대 노래를 그 30주년 베스트 앨범 만들면서 완전히는 아니고 그 당시에 밴드 사운드로 재편곡을 했어요. 그런데 그 트랙을 들으면은 밴드 사운드는 원래 여러 가지 악기가 섞여 있는 건데, 이 여와남이라는 곡의 연주를 들으면은 밴드 자체가 그냥 하나의 악기인 것처럼 느껴져요. 밸런스가 워낙에 잘 맞아가지고. 그걸 느끼면서 노래 밸런스가, 연주 밸런스가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구나 하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후반기 중에는 30주년 베스트 앨범의 여와남을 꼽고 싶습니다. 이걸 후반기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30주년 앨범은 후반기에 나온 거는 맞기 때문에 저는 그 트랙을 꼽겠습니다. 저도 자존심이랑 여한함이라는 곡을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말해줘서 진짜 너무 고맙네요. 좋아하는 곡 얘기가 나와서 생각난 건데, 약간 앞으로 혹시나 약간 여지가 있는 입덕 후보생들이라고 그랬나? 이제 영업을 하고 싶은 곡을 약간 추천해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난 55주년 공연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 트위터에서 약간 핫했던 게 태양의 눈이라고 영업곡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 곡의 라이브는 진짜 사람을 좀 압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에 눌린다는 느낌? 정말 뭐 그분 무대가 워낙 좀 훌륭하시지만 그 곡을 이제 하실 때는 그 연출까지 더해져서 그 콘서트에서 봤던 태양의 눈은 제가 알던 태양의 눈이 아니었던 느낌? 처음에 왕 하면서 이제 기타로 시작을 하는데 막 중에. 화면도 불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화면도 불타는데 조용필님도 불태워가지고 네, 같이 불타고 계세요. 그래서